더 늦기 전에 마주해야 할 인생 질문들. 첫째, 즐겁게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극한의 상황에 몰려서 안주하고 있던 현실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몸과 마음은 워낙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에 뭔가가 어긋나기 전까지는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뇌 안에 존재하는 듯한 비물질적인 정신이 어떻게 물질적인 몸을 움직이고 통제할 수 있을까? 이것은 삶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다. 몸은 마음이 물리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걷고 말하고 숨쉬는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의 정신이나 본질이 드러난다. 사람의 자세, 움직임, 어조, 차림새 등을 통해 가장 쉽고 눈에 잘 보이는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이러한 신체적 표현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가? 자기애와 자존감, 자부심이 드러나는가? 우리는 말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처럼 몸을 통해서도 소통한다. 만성 스트레스 같은 해로운 정신 상태가 몸에 병을 일으킨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다른 마음 상태 또한 몸을 통해 드러나지 않을까? 몸은 정신 세계를 어디로든 데려다 주는 훌륭한 수단이지만 올바른 관리가 필요하다. 성인이 된 기념으로 멋진 자동차를 선물 받았다고 치자. 험하게 다루면 성능이 떨어지고 결국 고장 날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쁨은 줄고 실망과 불편함,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망가진 자동차가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또 당신에게는 어떻게 보이는가? 자동차는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은 평생 하나뿐이라 더욱 잘 관리해야만 한다. 당신은 몸을 소중한 선물로 보는가?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게 행동하는가? 몸에 생길 수 있는 해로움을 예측하거나 막을 수 없다고 노력의 의무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몸을 아끼고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 몸에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적절하게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몸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몸이 아프면 삶의 즐거움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질병과 사고에 따른 장애는 어쩔 수 없겠지만 자신의 게으름이나 무관심으로 삶의 큰 즐거움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1.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감각적 즐거움을 모두 떠올려 보자. 좋아하는 활동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것들을 계속 즐기고자 하는 마음을 긍정적인 동기로 삼아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예를 들어 예술작품 감상을 좋아한다고 치자. 당뇨 관리에 신경 쓰라는 의사의 권고를 무시해 시력이 저하되면 그 즐거움은 사라진다. 오랜 흡연으로 심장 및 호흡기 질환이 발생해 좋아하는 활동을 즐기지 못하게 된다면 끔찍할 것이다. 건강한 몸은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2.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 모습이 자신의 본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다음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자신을 가꾸면 자존감은 물론 전반적인 삶의 태도도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은 타인에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외부의 평가도 좋아진다. 몸은 선물이다. 그 선물을 제대로 관리하면
또 다른 선물이 주어질 것이다. 둘째, 바쁘게, 부지런히 살아야만 가치 있는 삶일까?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만 몰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왜 좋은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상할 만큼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도 이해가 된다. 누구나 자극적인 행동에 유혹을 느낄 때가 있다. 주변 세상 또한 끊임없이 자극을 찾는 태도를 지지한다. 마치 자극을 추구하는 것만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나가는 방식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 자극 없는 삶은 의욕도 없고 발전도 없고 도태된 삶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하지만 비례와 균형이 자연의 법칙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느 쪽으로든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된다. 완전히 바깥에만 집중하면 외부 자극에 따라 행동하게 되므로 인간 이하의 동물처럼 될 것이다. 인간은 의식이 있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자신을 돌아볼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세상에 개입하는 중도가 필요하다. 온갖 의무와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조용히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 넘쳐나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벗어나면 내면을 돌아보거나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고 소소한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충전을 위해 잠깐이라도 일상에서 탈출해보자. 1. 가끔은 세상을 등지고 마음의 균형을 찾아보자. 휴가를 떠나 열흘간 숲속 오두막에서 지내든 점심시간에 잠깐 산책을 하든 고독과 평화를 찾으려는 노력은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소란스러운 일상에 값진 휴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2. 일상에서도 세상과 멀어지는 방법이 있다. 매일 명상하기, 하루에 잠깐씩 모든 전자기기 끄기, 목욕하기, 운동하기, 요가, 신앙생활. 3.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자. 취미는 삶에 활력을 준다. 단, 스트레스 없이 온전히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너무 힘들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신체 나이와 뇌 나이는 반드시 비례할까? 뇌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는 나머지 신체 부위와 똑같다. 즉,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진다. 근육에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뇌도 마찬가지다. 뇌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성장하고 변화한다. 뇌의 적응성은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뇌가 개선될 수도 있고 퇴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외국어나 복잡한 댄스 동작을 배우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우리 모두는 뇌 건강을 직접 관리할 수 있고 또 개선시킬 수 있다. 뇌는 가만히 두면 퇴화하지만 끊임없이 자극하면 그만큼 발달한다. 1. 뇌는 항상 변화하고 적응하는 역동적인 기관이다. 이 사실을 건강에 유리하게 활용하자. 적절한 자극을 통해 뇌를 최대한 발달시키고 노화에 따른 손상을 막는다. 두뇌 강화는 적극적인 노력과 도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2. 뇌 건강의 기본 원칙을 기억하고 실천하자. 뇌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수면, 영양가 풍부한 음식 섭취, 꾸준한 사회 활동이 중요하다. 넷째,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방법은 없을까?
누군가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해도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말아야 한다. 그 사람은 그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뿐이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관계에서 크게 상처받지 않고 자기 역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다. 말과 행동에 담긴 진짜 메시지를 파악해야 한다. 1. 우리 모두는 각자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슈퍼마켓 계산대 직원으로 일하는데 고객이 계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불평을 했다고 치자. 이때 고객의 불평이 정당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이 모든 면에서 실패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당신은 계산대 직원인 동시에 자상한 아버지, 효심 깊은 아들, 뛰어난 댄서일 수도 있다. 일을 일로만 받아들인다면 스스로 괴로울 일도 없고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다. 2. 상대방의 표현에 담긴 정서적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라. 말에 담긴 감정을 알아차리면 상대방이 정말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인지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면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의도에 따라 행동할 수 있으므로 감정의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이상은 더 늦기 전에 마주해야 할 인생 질문 4가지였습니다. 즐거운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등한시하지 마세요.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둘씩 무시해버린다면 그것들이 조금씩 쌓여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집중하며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